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라면 한 봉지도 못 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저는 진짜로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한때 꽤 잘 살던 나라였지만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국민들이 대탈출을 감행하는 비극을 겪었죠. 그런데 요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는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부유국에서 망한 나라의 대명사가 됐는지, 한국이 비슷한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런 사태가 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석유 부국인데요. 한때 석유 수출이 국가 수입의 90%를 차지하면서 막대한 오일 머니를 누렸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이죠. 1970년대에서 80년대만 해도요, 1인당 소득이 남미 최고 수준이라 라틴 아메리카의 부자 나라로 불렸던 게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 국제 유가 하락과 더불어 경제난으로 1989년 수도 카라카스에서 폭동이 벌어질 만큼 사회 불만이 폭발하게 됐는데, 기존 정치의 환멸을 느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1998년 우고 차베스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차베스는 군 출신 좌파 지도자로 유명했는데 반미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고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서 그 수익으로 빈민층에게 무상 복지와 보조금을 퍼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당연히 국민들은 어때요? 국민들은 엄청나게 환호했었죠. 그런데 이런 퍼주는 정책은 오래가지 않아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으니까요. 막대한 복지 지출로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돈을 풀어서 인기만 추구한 결과는 곧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게 됐죠. 게다가 베네수엘라 경제는 너무 석유만 믿다가 산업 다각화에 실패한 것도 그 나라의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14년 국제 유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네수엘라 경제는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수출의 대부분이 원유였는데 기름값이 반토막 나니까 국가 재정이 곤두박질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베네수엘라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꾸려고 중앙은행에 돈을 마구 찍게 했고요. 결국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국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면서 물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급한 대로 물가를 잡겠다면서 가격 통제, 환율 고정 같은 조치를 내놨지만 오히려 물품 부족과 동시에 암시장만 키운 꼴이 됐고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독재 행태와 반미 노선을 탄 정부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의 경제 제재까지 겹쳐졌는데, 주요 돈줄이던 석유 수출이 제재로 막히고 외화가 많으니까 필수품 수입도 어려워지면서 물가는 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됐고, 그 결과로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6년 이후 초인플레이션, 즉 살인적인 물가 폭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연 130만%가 넘는 물가 상승이 기록됐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00만원 하던 물건이 1년 만에 1조 3천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완전히 붕괴하니까 자국 화폐 볼리바르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고요.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도 급격하게 쪼그라들어서 GDP가 10년 사이에 80%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 물가 상승률은 조금 낮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2024년만 해도요, 여전히 연간 85%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국민들은 쓰레기 봉투만한 돈다발을 들고도 생필품 한 번 사기가 힘들고 수백만 명이 살 길을 찾아서 해외로 탈출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들도 미국 달러 같은 외화를 사실상 통화로 사용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0년 전부터 꼬박꼬박 저축만 하던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벼락거지가 된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반면 교사가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과연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두 나라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은 석유 한 가지만 파는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석유는 100%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 빈국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다르게 한국의 경제 규모나 산업 구조도 훨씬 다양화가 되어 있고요. 또 법이 바뀐다면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립기구라서 정치권이 제멋대로 돈을 찍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나라 국간 상태를 보면요, 2010년대 후반 한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 안팎으로 관리가 됐지만 베네수엘라는 그 당시에 30에서 40% 가까이 되는 만성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국제 신용 등급도 보면요, 한국은 AA급으로 우량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이미 디폴트 수준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요. 이런 차이들 때문에 한국이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처럼 폭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조만간 나쁜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면 한국도 비슷한 위기가 올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가장 흔하게 거론되는 위험은요, 정부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물 쓰는 것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현금 지원이나 무상 복지를 남발해서 나라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시나리오죠. 세금을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지출만 늘리면 당연히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되고 결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거나 중앙은행 돈풀기에 기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돈풀기가 남발이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화폐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무상복지를 남발하고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초인플레이션 시나리오였는데, 만약에 한국도 정치권이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 국간을 계속 거덜낸다면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그게 누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베네수엘라처럼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 같은 복합적인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서민들의 표를 의식한 과도한 부자 증세입니다. 선거 공약 때마다 재벌들이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나라에 쓰겠다는 공약이 그 순간에는 인기를 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의 일부이기도 하죠. 물론 사회적인 평등을 위해서 고소득층이 더 부담을 져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도를 넘은 증세는 투자 위축과 더불어서 부자들의 해외 탈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수출 대기업이 경제를 이끄는 나라에서 기업이 많이 벌어도 나라가 다 뺏어간다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사업을 서서히 외국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좋은 핑계거리도 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를 핑계로 외국으로 기업을 옮기면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일명 노란 봉투법처럼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도 기업인들한테는 정말 큰 악재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시행이 된다면 기업 활력 저하가 되니까 당연히 성장은 둔화될 거고, 성장이 둔화가 되면은 세수는 감소할 거고, 세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 재정 악화에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적인 불안정도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가 있는데,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요,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민주주의의 후퇴와 더불어서 부정부패, 독재화로 정치 기반이 무너진 게 베네수엘라의 경제 추락을 더욱더 가속화시켰거든요. 한국도 만약에 정말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해서 법치와 제도를 흔들면 시장의 신뢰가 붕괴가 되면서 해외 자본 이탈과 더불어 경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갑자기 급진 좌파 정권이 등장을 해서 사기업들을 마구 국유화하거나 비상식적인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면요,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자본을 회수해 가겠죠. 실제로 미국의 폭스뉴스의 고든창은 남한 정권이 급진 좌파로 기울면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반미 노선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국내 경제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물론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진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려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건강한 경제도 엉뚱한 정책 한두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베네수엘라도 망하기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능성을 알고 대비하는 것만이 최악을 막는 지름길일 테니까요. 저는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AI 시대가 오면서 일자리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면 진짜로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국가에 기대거나 수십 년 내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나라에서 뭐 복지를 해가지고 딱 숨만 붙어있을 정도로는 복지를 해주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국가에 의존하지도 않고 기업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냥 제 능력을 키우는 게 지금 시대를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베네수엘라 사태가 워낙에 충격적이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정책을 두고도 베네수엘라의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바다 건너서 미국 보수 언론에서도요 한때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2024년 4월 미 폭스뉴스 오피니언에 따르면요, 한국이 다음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칼럼이 실렸고요. 그래서인지 특히 최근에는 더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복지 공약을 비난하는 맥락에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유행어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걱정이 되는 게 많기는 한데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당선은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결국 한국이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될지 아닐지는 앞으로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우려가 현실이 돼서 정말로 경제가 파탄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그럴 확률도 적고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내 월급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진짜로 베네수엘라 직행 열차를 탄 것 같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내 자산부터 지켜야겠죠. 보통 투자를 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화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요, 자국의 통화 가치는 당연히 폭락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제일 먼저 볼리바르화를 버리고 달러로 바꾼 사람들은 그나마 살아남았죠. 한국도 만약에 원화 가치가 급락 조짐을 보인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달러화하거나 자산으로 바꿔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평소에도 외화 예금을 들어놓거나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들고 있어도 되는데, 만약에 변동성이 큰 게 싫다면요, 1코인에 1달러로 가치가 유지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원화라는 자산에 올인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가치가 떨어질 돈은 최대한 빨리 써서 가치가 오를 자산이나 쓸모가 있는 것들로 바꿔야 됩니다.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요, 월급 타고 나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쌀이나 통조림, 생필품, 의약품 등등 미리 넉넉하게 비축을 해두면 위기가 왔을 때 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는요, 돈만 생기면 그 즉시 쌀이나 설탕, 휴지 같은 걸 사서 쌓아두거나 나중에 물물 교환 수단으로 쓰려고 쟁여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면요, 유통기한이 긴 식량이나 생필품, 연료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사두는 게 일종의 보험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부동산, 귀금속 같은 실물 자산도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붕괴되면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기 때문에 집이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급한 대로 거주도 해결이 될 거고 그 가치만큼은 어느 정도 자산이 보존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채무자가 유리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훨씬 높다면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거나 생필품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만약에 연 30% 이자 신용카드로 물건을 왕창 사서 몇 달 뒤에 폭락한 화폐 가치로 갚는 식의 일종의 차익이 가능해지니까요.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도요, 신용카드 한도를 끝까지 써가지고 나중에 푼돈으로 갚는 편법이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만약에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가 더 낮다면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대출을 받아놓고 6개월 뒤, 1년 뒤에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건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고요.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요, 금리도 덩달아서 폭등하니까
하니까 빚을 무작정 늘리는 건 위험하긴 합니다. 오히려 금리가 급등할 때 변동금리로 빚진 사람들은 파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계 부채는 줄이고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두는 게 그나마 안정적인 플랜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로 경제가 무너지면요,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망할 거고 실업 대란이 벌어질 텐데, 설령 월급을 받더라도 가치가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월급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미리 확보하는 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원화가 아니라 달러 같은 외화를 벌 수 있는 일이 좋겠죠.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달러를 받는 블로그 같은 게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가 무너진다면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물물 교환 경제로도 전환이 될 수가 있어서 직접 쓸모 있는 물건이나 식량을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수리하거나 뭔가를 제공하는 기술직은 오히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생존에 특화되겠죠.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도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시장에서 직접 물물 교환하면서 생존한 사례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라 경제가 회복 불능이라고 판단이 될 땐 이민으로 탈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무려 700만 명 이상이 본인의 나라를 버리고 주변국으로 떠났는데, 한국도 만약에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도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온다면 해외로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민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라 사실 이게 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겠죠. 만약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한국이 베네수엘라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지금 미리 해외 비자나 영주권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최소한으로 여권을 항상 유효하게 갖춰 놓는 게 좋겠죠. 물론 가족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건 절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0.01%의 확률로 한국이 수십 년 내로 망하더라도 제가 이민을 갈지 안 갈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몇 억 있다고 해서 이민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간다고 해봤자 가서 무슨 일을 할지도 걱정이고, 그리고 내 몸뚱어리만 가면 또 모르겠는데 가족도 데려가서 먹여 살릴 거 생각하면 또 막막하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서는 주어진 하루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산을 만들어 가면서 한국이 안 망하길 바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할 리가 없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희망은 계획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만약에 사태를 가정해서 미리 조금씩이나마 준비를 해둔다면 최악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베네수엘라도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구조적인 문제가 서서히 쌓이다가 외부 충격과 정치 혼란이 맞물리면서 폭발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한국은 지금까지 건실하게 성장을 해왔고, 뭐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지켜보자고요. 로마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고 베네수엘라도 수십 년간 누적된 잘못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한국이 그런 길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